돈이 많아서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돈이 많아질 수 있었다. 돈을 만드는 건 이렇게 반대로 작용한다. 다시 말하면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한 상태에서 늘 같은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돈이 없었다. 인생은 우상향입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상태를 자주 경험하기도 합니다. 카드값이 나갈 때,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나갈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등 말이죠. 하지만 자수성가 부자들이 부자가 되기 전에 우리처럼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불안에 대해 어떤 특별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4조 원의 자산가인 오프라 윈프리는 머릿속에서 들리는 비난은 진실이 아니라 과거의 메아리일 뿐이다고 했고, 스타벅스를 창립한 하워드 슐츠의 자서전에 반복해서 말한 건 가장 두려웠던 순간마다 지금 두려움이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원하는가를 구분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부자들은 곧 위대한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순간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들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스턴 대학교의 불안장애센터 교수인 앨런 핸드릭슨의 책 불안이 습관이 되지 않게 책에서 저자의 인사이트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인생이 우상향으로 가는 조력자로서 제 생각과 경험까지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핵심은 내면의 비판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불안의 강도가 줄어듦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를 줄일수록 마음이 편한 상태가 되고 그걸로 인해 돈을 더 끌어당기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부자들은 이 강도를 줄일 생각을 할 줄 알았던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설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성과 첫 데이트를 할 때도 이런 생각이 들죠.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이 생각을 하는 주체.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면의 비판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비판자를 진짜 나라고 믿고 인생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사회 불안을 겪게 되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 버리죠. 이 부분이 참 헷갈리시죠? 이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적으로 만들어지는 또 다른 나가 있습니다. 그걸 흔히 에고 혹은 자아라 하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억 속에서 과거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말을 거는 존재가 오늘의 저자가 말하는 내면의 비판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부자들의 선택은 달라집니다. 대부분은 이 목소리를 나라고 믿고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부자들은 이 목소리를 의사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내면의 비판자가 고개를 드는 순간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회피하거나 싸우거나.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아예 피해버리거나 중요한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 아파지는 경험들이 생기는 거죠. 아파서 못 나가면 명분이 있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불안을 피하면 당장은 편하지만 선택지는 줄어들게 되는데 부자들은 이 순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싸운다는 것은 화를 내는 건데요. 자신이 숨기고 싶은 것을 들켰을 때 화를 내는 경우,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이 숨기고 싶은 단점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내면의 비판자는 자기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가장 나쁜 가능성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해서 창피를 당하면 난 이제 여기서 지내기 힘들지도 몰라. 첫 데이트에서 그 사람이 날 싫어하면 난 영영 혼자로 지낼지 몰라. 따끔한 말로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넌 할 수 없다고, 창피만 당할 거라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최고이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이 세상을 호령할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하듯 내면의 비판자도
우리가 특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계점이 있어요. 내면의 비판자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넌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회 불안 장애가 있는 참가자들과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게 성격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정적인 단어와 긍정적인 단어였는데 사회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단어를 고르면서도 망설였다는 겁니다. 즉 내면의 비판자가 확신이 없는 상태라는 걸 증명하게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소리가 말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확신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였다면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해방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자들은 내면의 비판자의 목소리가 들리면 오히려 대화를 했습니다. 불안한 생각에 대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뭐야?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는 순간 내면의 비판자의 목소리가 줄어들미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비어있는 느낌이 나죠. 하지만 얼마 안 가 다시 말을 겁니다. 이것저것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죠. 그럼 다시 묻는 겁니다. 실제로 상황이 얼마나 나빠져? 누가 목숨을 잃을 정도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받을 정도야? 한번 따라해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내면의 비판자가 하는 소리는 모호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스타벅스 창립자 하워드 슐츠는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목소리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잠깐이나마 우리가 이상하고 매력없고 멍청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첫 데이트에 실패했다고 평생 혼자 살게 될까요? 발표가 망했다고 바로 해고당하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실제로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까?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얼마일까로 넘어오는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안을 상당히 덜어줍니다. 부자들은 이를 알았던 거죠. 불안을 다룰 줄 알았던 겁니다. 이쯤 되면 내면의 비판자는 스스로 안절부절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떻게 대응할 거야? 실제로 해보시면 이때 평소와는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대화, 내면의 비판자와의 대화를 통해 불안을 덜어주기만 하면 결국 상황을 더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자수성가할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은 불안이 올 때마다 지금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던 겁니다.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면의 비판자와 대화를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기회를 잡았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아서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돈을 만드는 건 이렇게 역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자들의 생각. 내면의 비판자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그 목소리를 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 포용은 머릿속 생각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다.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자신을 따뜻하게 지지해주는 것이다. 그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생각의 링 밖에서 아무 판단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지금 X를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Y를 듣고 있구나. Z가 눈에 보이는구나. 극장의 스크린에 앉아 영화를 보는 거죠. 그럼 불안한 생각에 빨려드는 대신 그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대체 무슨 소리야? 이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대체 무슨 소리야?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54321 훈련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위를 둘러보며 눈에 보이는 5가지를 말한다. 둘째, 4가지 소리를 찾아본다. 셋째, 3가지 촉각이다. 신발을 신고 있는 발의 감각, 의자에 닿은 등의 촉감, 손가락에 닿는
노트북 자판의 느낌. 넷째, 두 가지 냄새를 말해본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각을 말해본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면 자기 입안의 맛에 주의를 기울여 볼 수도 있다.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오감을 통해 지금 여기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이 훈련이 미래에서 현재로 우리를 되돌려줍니다. 두 번째인 의식적으로 듣는 것은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떠올리기 싫은데 계속 머릿속에 광고 노래나 특정 노래가 계속 떠오를 때요. 그럴 때 주변의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내면의 비판자가 부르는 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들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자는 또 이런 방법도 추가로 말해줍니다. 의식적 호흡하기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다. 코 안쪽에 닿는 시원한 느낌에 집중한다. 엉터리 멘트는 잊고 그냥 숨 쉬자. 마음이 궁지에 몰린 족제비처럼 날뛰어도 이 호흡으로 마음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이런 걸 자기자비라 부릅니다. 2015년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 훈련을 한 사람은 낮은 자신감이 정신건강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자기자비는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친절이라는 안정망을 만들어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부자들이 어떻게 불안을 다스리고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때 가장 좋은 궁극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불안해지는 상황일 때 분명히 내면의 비판자가 말하는 내 부족한 점인 것이다. 이 말은 내면의 비판자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개선해야 할 지점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내면 비판자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으세요? 부자들의 생각이 막 대단하진 않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내면의 비판자를 나라고 동일시하신 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따라하면 상황이 달라질까?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이어진 질문을 해보시면 분명 따라해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인생은 우상향입니다. 돈이 많아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만든 사람이 결국 돈을 만듭니다. 이 역작용이 현실입니다.